수사권이라는 거는 네. 보안이라고는 계속 하시지만 결국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입니다. 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틀어버릴 수 있어요. 수사 기소 분리만 하면은 네. 수사권 독점돼요. 기소권도 독점됩니다. 독점되면 썩는 거거든요. 킥스를 어떤 조건 하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이 사건의 킥스 열어줘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를 어떤 법률적 요건들을 좀 정한다면은 케이블 타이 같은 거는 킥스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열어준다 하더라도. 수사 인력을 적절히 재배치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가장 쉽게 막는 실효적인 방식은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고 수사 인력을 없애는 거예요. 검찰 지휘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실상 분명히 그거는 수사 지휘권 국민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최근 쟁점이 좀 되고 있죠.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또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든 다시 또 기어 나올 거다 등등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대로 보안 수사권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또 재연절이기도 하고 해서요. 두 분의 법률 전문가 모시고 보안 수사권 관련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경찰 출신인데요. 먼저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 입장이 저는 유지죠. 유지. 네. 보안 수사권은 유지되는 게 맞다. 네. 네. 보안 수사권 유지죠. 그렇죠. 보안 수사권 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예? 이게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는 없다? 성질이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 입장은 네,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요구권도 요구권은 당연히 있어요. 요건 있어야 되고. 요구권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네.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보안 그런 수사 입장입니다. 요구권은 오히려 좀 강화를 시키고 예. 그 이제 견제 수단으로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찰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해서 예.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입장이 나뉜다고 봐주시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저 입장이 김기현 변호사님도 다르시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이런 법률 전문가들 간에도 지금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 네, 한번 좀 맞습니다. 같이 사실 예. 뭐 검찰 생각해보면 출신도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 서로 완전 의견들이 폐지 주장을 다르시니까. 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 그 출신을 굳이 말씀드린 건 그냥 싸움 붙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큰 의도 없습니다. 네, 두 분 파이팅 하시라고. 사모님이 검사 출신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경검 합동작전 부부라고요. 네. 아, 그래요? 법조 부부인데 아내는 이제 검사로 법조 경력 시작했었고. 그럼 이해관계가 매우 아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사 입장에서도 네, 많이 네, 네, 네.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어떤 경우에도 돈 버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뭐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뭐 분산 투자 뭐 포트폴리오는 외벌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쟁점들도 잘 좀 짚어주시고 네. 혹시 저도 뭐 빼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보안 수사권 일단 이 보안 수사권은 뭘 하는 건지 좀 우리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법률 전문가께서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요건 좀 우리가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이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예. 네. 일단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보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네. 결국은 본질은 수사권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지금은 현재 형소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서 1차적으로 수사를 마치고 수사를 종결을 해서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결정하는 하고. 이제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현재 그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또는 불송치됐는데 이의 신청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그것을 보고 이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아니면 재수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네. 이제 보완 수사를 직접 할 때 그게 보완 수사권이고 네.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요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다시 한번 했어요? 들여다보세요 하는 게 보완 수사 요구권입니다. 예. 심플하네요, 그죠? 예. 그렇죠.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진해 보인다 싶을 때, 요걸 직접 내가 검찰이 수사를 하면 요 보안 수사권이고, 요거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요구권이고.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 되면 보안수사권, 네. 경찰이 되면 보안수사 요구권. 네. 네. 근데 어차피 10월부터는 저 검찰은 없어지잖아요.
공소청으로 이제 바뀌죠. 그러면 네.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보안 수사권은 못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 근데 저는 이 수사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수사라는 개념이. 예, 이게 수사기소 분리 우리 30년 동안 들어왔던 예. 얘기예요. 근데 수사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확인 권한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뭔 일이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예. 그게 수사권이고요. 예. 그럼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제. 그럼 그걸 토대로 그럼 이게 죄가 있어 없어 재판에 넘겨야 돼 말아야 돼라는 걸 판단하는 게 기소권이고요. 기소. 그러면 이제 재판에 넘긴 다음에 유죄 무죄하는 게 재판권이지요. 그런데 수사의 과정이든 기소의 과정이든 재판의 과정이든 사실 확인은 계속된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실 확인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가 또 계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판사도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하다가 궁금하면 증인신문하고 사실 조회하고 제출 명령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발부해 심지어. 그런 다음에 주면서 이거 가서 찾아와. 네. 아니면 법원 사무관 보내가지고 압수수색 합니다. 드물지만. 이거를 우리가 수사랑 똑같죠. 근데 수사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다만 재판이라고 부를 뿐인데 실질은 수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단계도 뭐 그걸 수사라고 안 불러도 저는 뭐 좋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경찰이건 검찰이건 법원 단계건 간에 전 과정에 걸쳐서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실 확인하고 법원 단계에서 사실 확인하는데 검찰에서만 안 할 수 사실 확인이 뚝 끊겨 버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구로서도 그걸 시켜가지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요구로서는 될 수가 있겠지만 보안 수사 요구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폐지 쪽 생각을 해봤어요. 한 2, 3년 전에. 왜냐면 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이랑 겁나게 싸우던 사람 아니니까 싫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여러 가지 대책을 머릿속에 굴려봐도 대안이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보안 수사 요구로는 대부분의 제 감인데 한 7, 80%는 돼요. 근데 언제금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할 때. 너무 간단할 때. 주민등록증 하나만 떼보면 돼요. 예를 들면. 그걸 경찰이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검찰에 와서 보다 보고 다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뭐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 사람이 나 돈 갚았어요.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나 그때 뭐 전화했어. 나 어디 갔었어. 그러면 통신 기지국 있지 확인해. 그런 정도는 검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요구하면은 또 이제 몇 개월 걸리니까. 근데 검사 직접 하면 한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 많고 반대로 제일 엄청 복잡하거나 경찰이 유착되거나 한 사건, 큰 사건들 이런 건 직접 하죠.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자, 방금 말씀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 검찰에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간단한 것들. 근데 간단한 것도 지금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예전에는 수사 기록을 서류로 해가지고 문발을 하고 또 검사실에서 가가지고 또 배당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돌아오고 또 경찰에서 수사관한테 가고 물리적인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12월부터는 다 전자화됐습니다. 모든 게 그냥 킥스라는 그 시스템상에서 클릭 하나면은 검찰에 보낼 수 있고 검찰에서도 클릭 하나면 경찰로 돌려보낼 수 있고 킥스가 이제 그런 그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킥스 기능을 고도화한다면은 말씀처럼 그런 간단한 부분들도 그냥 경찰에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경찰이 거고요. 잘 안 하면 아니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 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알겠습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오히려 좋습니다. 더 필요하다는 그럼 입장이고 검찰이 수사 즉 사실 확인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신 그거를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지금 수사 기소 분리 구조의 이제 분리에 대한 대전제가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약간 또 총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검찰에는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불기소권도 있고 영장 청구권도 있고 형집행권도 있고 그냥 세상에 나와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권한이 너무 권한들이
다 독점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권한들이 남용이 되고 부작용들이 생기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뭐 장윤기 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맞겠다. 너네는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지 말고 감독만 해라. 그게 이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검찰에는 보안 수사, 보안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실질은 수사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네. 검찰의 본연의 역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사실관계 판단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를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을 하고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뭐 시정조치 요구도 할 수 있고 네. 직무 배제, 징계 요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젠가 부분들을- 그젠가도 한번 이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와갖고 여쭤보다가 이제 답을 잘 못 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검찰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혹은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뺐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이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건지가 제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것도 국민들을 위한 거죠. 국민들을 위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범죄 피해자 현재 범죄 피해자고 지금 저 경찰에서 수사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경찰서를 드나들고 드나들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든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빨리 잡혀서 재판 받고 내가 구제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이 잘해주면 좋겠고 경찰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더 잘해주면 좋겠고 혹시라도 거기서 안 밝혀지는 거 있으면 재판부에서라도 잘 밝혀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전 개인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네, 가지실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은 검찰이 저를 뭐 특별히 저한테 뭐 악감정을 갖고 뭘 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경찰하는 거에 추가로 더 잘하면 하지 일부러 못할 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예. 네, 답변을 좀 드리면은 예. 애초에 우리가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같은 그 특수부 검찰들 때문에 예. 검찰의 폐악질이 시작이 됐고 예. 그래서 이거 검찰 개혁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교하게 처방을 해야죠. 원인 진단을 하고. 그럼 특수부의 사실 수사 개시권, 인지수사권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폐지했어요 이번에. 네. 이것만으로 거의 한 98%는 된 거거든요. 근데 보안 수사권, 그럼 보안 수사권으로는 검찰이 뭘 해왔는지를 보면 장윤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뭐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사실 폐해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이걸 없애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이건 마치 군대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네. 방첩사가 일으켰잖아요. 예. 방첩사를 폐지해야지 왜 전방 보병사단을 해체하려고 그러느냐. 예. 네, 이게 좀 엉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안 수사 요구가 충실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보안 수사 요구도 충실이 되려면은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어떤 때 사람이 시키는 거를 잘할까요? 내가 이거 안 했을 때 혼남. 안 하면 제가 직접 할 수 있어. 아. 제가 직접 할 권한이 없으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구도 못 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요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겠죠. 네네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피해자랑 가해자 말이 달라. 그러면은 뭔가 좀 누가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증거를 감정 보내 본다거나 이런 걸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확인하는 게 다 수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하면 애초에 그럼 뭘 알아야 될지도 네. 모르겠는 이제 것이고. 제가 조금 반박. 아니 그리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까먹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좀 적으시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협력 얘기랑 뭐 아까 그 지휘 재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럼 어차피 그거까지만 저희가 제가 쟁점을 다 좀 쪼개서 정리를 갈 해요. 거니까 네, 일단 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보안 수사를 그래도 결국에는 직접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요구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실효적이다. 네. 저는 내가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지 보안 수사 요구를 할지도 검사가 결정하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게 바로 정관예우.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런 검찰권 남용의 역사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을 때 그게 잘못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위험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은 네. 물론 그게 검사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죠. 네. 근데 굳이 그게 검사여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 자체를 경찰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네. 검사는 심판자의 역할에서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곳을 수사기관이 있고 네.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공소청으로서 네. 예,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네, 현재 경찰은 그렇게 수사를 할 만한 역량과 규모를 갖추고 있나요? 그렇게 저는 아까 보고 이제 있고 앵커가 질문했던 것도 네, 이제 네. 국민의 일상생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대상이 되었을 때 경찰 수사의 어떤 부실함이나 미진함을 체감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네, 우려하는 그 부분에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력과 예산 재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2021년도에 이제 형사법 개정이 한번 되면서 경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찰의 많은 권한이 또 넘어갔죠, 사실. 네. 근데 실제 인력이나 예산은 그대로였어요. 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김기현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사실은 그때는 이게 국가 수사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나 인력이 좀 재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바뀌는 제도에 맞춰서 재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고 그러니까 경찰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예. 둘 다 나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 요구를 대부분 하게 되고 경찰에도 권한 주고 뭔가를 나눠 놓으니까 네. 원래 1을 반으로 나누면 0.5, 0.5가 돼야 되는데요. 국가기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을 반으로 나누면 0.7, 0.7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검찰도 비효율- 바쁘고 네. 경찰도 바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검찰은 안 바빠졌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검사 1인당 들고 있는 사건이 한 100에서 150건이었거든요. 네. 요즘 한 200에서 30건으로 왜 그래요? 300건으로 늘어났어요. 네.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는 안 겁니다. 되니까.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요구하면은 당장 나는 좋아요. 내 사건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네 나중에 오잖아요. 다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는 사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다. 네, 그래서 이런 저도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게 변론적으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그 수사 어떤 국가 수사 권한, 국가 수사 역량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다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검사들은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가게 되고, 또 일부 검사는 중수청 검사로 이제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게 되고, 또 검찰에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 그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네.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저는 국수본으로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사 인력을 적절히 재배치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제 살고 있는 동네 경찰서에서 뭘 이렇게 수사하시고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무슨 지방 검찰청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얘는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를 경찰이 판단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관할 관할에 직원으로 따라서 보내게 갑니다. 됩니다. 그다음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송치가 되게 되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뭐 보안 수사를 좀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네, 하고 이제 범죄 유형에 따라서 중수청에서 다뤄야 될 6가지 범죄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중수청이나 공수처의 수사는 고위공직자 중대범죄만 네. 관할하거든요. 근데 고위공직자랑 중대범죄는 전체 사건의 제가 보기에 한 1% 1%. 정도 안 그렇겠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99%의 사건은 네. 장윤기 사건 포함 네. 경찰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수사 기소 분리만 하면은 네. 수사권 독점돼요. 기소권도 독점됩니다. 독점되면 썩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로 돼 있을 때보다는 나아요. 그렇지만 이제 AI 시대에 이렇게 나누고 벽을 치는 것만으로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수사 기소 분리만으로 안 된다. 네. 분산시켜야 된다 이것은. 수사권도 쪼개서 많이 분산시키고 기소권도 쪼개서 많이 분산시켜야 남용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 잘못하면은 다른 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왜 검사가 굳이 그럼 꼭 그걸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보안 수사는 사실 수사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 권한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수사 시작해보자라고 하면서 아니고. 막 달려가는 이런 게 아니고 예. 수사가 끝나면 네. 누군가가 이게 재판을 해부할지안 해부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판단한 사람이 결국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유죄 입증 책임 아니면 재판에 나중에 들어가니까. 무혐의에 네. 대해서 어떻게 됐을 때 책임. 그래서 그럼 재판에 가서 내가 유죄 입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거 불기소했을 때 무혐의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보안 수사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네. 결국 남이 한 거를 보면
부족할 수밖에는 뭐 없는 게 그렇겠죠. 인지상정이에요. 아무리 사실은 구멍을 메우더라도 지금 검찰 네. 내에서도 수사 개시한 검사는 기소를 못하게 검찰청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나 이런 데서 수사를 막 해. 그런 다음에 다른 검사한테 야 이거 네가 기소해 하고 줘요. 그럼 그 검사가 보고 아 나 이거 기소 못해. 더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제일 우려되시는 거는 그 또 검사들이 과거처럼 다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고 예전처럼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이런 걸 혹시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계속 보안 수사가 이제 보안 수사권만 특별히, 있더라도. 네, 보안 수사가 뭐 아주 큰 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사실은 검찰에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은 예.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네. 관련 범죄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 어떤 또 정치적인 아니면 뭔가 뭐 좀 검찰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다른 나쁜 저희가 생겼을 때 네. 그것을 타고 가가지고 완전히 경찰에서 기존에 했던 수사 방향을 확 틀어버려가지고 네. 완전히 보안 네. 수사권으로 근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도 충분히 할수 있는 궁금한 건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 뭐 별건 수사라든지 표적 수사라든지 지금 이제 현재는 어쨌든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는 오히려 이제 기소재량권의 문제에 맞아요. 해당하는 거 사실은 아닌가 이제 수사 싶어서. 개시권이 없어진다는 거는 관련 인지권도 없어진다는 것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못해요. 보이스피싱범이 잡혀왔는데 사기죠. 근데 이 사람이 사기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어. 그게 이제 기록상이나 아니면 수사하다 밝혀졌어요. 그럼 문서 위조죄도 추가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못해요. 검사는. 현재 네, 이것도 사기만 기소하고 문서 위조죄나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경찰에 보내가지고 네. 문서 위조죄 따로 입건해갖고 수사해서 보내주세요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근데 별건 수사 그런 완전히 차단돼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검찰에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낫다는 측면이고요. 그건 동의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 네. 문서 위조죄 못해요. 그 경찰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검사는 그 사기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알겠습니다. 자꾸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되는 오히려 것이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그럼 보안 수사 요구를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할 있느냐. 거냐? 예, 그걸 이제 좀잘 그거를 찾아보자.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예전에 경찰에 근무할 때 20년 전인데 2005년에 저는 수사 기록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분홍색 보자기에 싸가지고 중앙지검에 들고 갔어요. 검사님, 영감님, 그때는 네. 영감님. 네. 영감님 이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압수영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싹 보고는 뭐 이렇게 했고 또 예, 수고하셨네요. 요렇게 좀 하시죠. 네. 그럼 또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서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보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신청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전에 또 검사가 얘기했던 방향도 있고 네. 이행이 됐잖아요.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네. 돼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그때의 경험을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자, 검사가 언제까지 영감님 소리를 듣고 검사를 만나려면 경찰관이 검찰청에 가가지고 굽신굽신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파견 검사, 당직 검사 이런 개념을 저는 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중앙지검에 있는 어떤 형사 5부 검사 한 명은 항상 동작경찰서에 상주를 하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상주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검사와 경찰 수사 동작경찰서에 있는 수사관들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실효성을 좀 더 담보를 시키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도 어떤 기한을 아예 특정을 짓는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특히 경찰이 이제 이거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경찰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잘했을 때, 잘 안 했을 때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은 네. 성과 평가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안 수사 요구가 계속 온다. 네. 그럼 네가 송치한 사건 중에 보안 수사 요구 왜 이렇게 많아? 야, 너 마이너스. 그런 건 이제 예, 그런 실무적인 평가를 디테일 통해서. 측면에서 신상필벌을 좀 더 확실하게 하면 네. 예, 제대로 이행되게 할 수 있어요. 경찰의 힘들이 좀 많이 집중됐을 때 그걸 누가 견제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나왔는데 좀 빠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한다고 할 수 있겠고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는 아마 검찰이 별로 뭐 권력을 할 만한 게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경찰에 비대해진 권력
이거는 누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경찰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못 믿잖아요. 예, 국민들도 못 믿고 저도 못 믿어요. 근데 그래서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그게 때 견제가 수단이 된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담보를 해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는데 킥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킥스를 어떤 조건 하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이 사건의 킥스 열어줘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를 어떤 법률적 요건들을 좀 정한다면은 경찰의 킥스를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특정 사건에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저는 검사한테도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다 법을 바꿔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검경 협력 방안 막 이런 걸로 논의되는 건데 일단 기한 내에 못 합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거는 지금 너무 다음 달이면 중수청 개청하고 형소법 해야 10월에 되는데 출범을 하죠.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장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지하고 뭐 그런 걸 찾는다면 모르겠고. 근데 킥스 협력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케이블 타이 같은 거는 킥스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열어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킥스 열어주고 그리고 뭐 검사가 이제 상주한다고 하면은 실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겠죠 그 검사한테. 그리고 그 정도의 인력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에요 수사 초기부터.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아마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지휘권 부활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뻔해 너무 그렇죠. 이런 그거는 걸 맞습니다. 논하다 보면. 네. 그리고 아마 강경 검찰개혁론자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전에 중수청 때 우리 이거 봤어요. 검찰이 공소청이 중수청 움직여가지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다 할 거다. 사실상. 그러면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서 별건 수사 보안 다 시킬 거다 표적 수사 이렇게 반대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협력 제도라는 게 말로는 좋아 보이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우리가 뭔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은 정치. 그리고 이제 요구를 뭔가 실효적으로 하려면 요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사건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경찰이 주는 정보만으로도 판단하기에는 경찰이 준 정보만 그러니까 그래서 킥스를 열게 하자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킥스에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면담권이나 막 이런 거를 확인권 이런 걸 준다고 해도 그 여기에 면담을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이런 게 누락됐네. 그럼 이게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거야라고 해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구도 하죠. 킥스에 넣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100개 경찰이 100개 조사를 했는데 100개의 뭐 증거도 있고 뭐 증언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 범죄와 관련 있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만 킥스에 들어가요? 아니면 다 넣어야 됩니다. 조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일단 들어가요? 경찰 수사 활동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송치한 다음에 검사가 이제 그걸 열어볼 수 있는 건데 어떤 특정한 뭐 사회적 약자에서 어떤 뭐 좀 그런 피해자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거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편파 수사하고 있다, 직무 유기하고 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했을 때 뭔가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논의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사건들에 한해서는 경찰에서는 당연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에 한해서는 검사가 진짜 보안 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제대로 지금 초기부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제대로 산으로 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그런 아주 대신에 이제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설계는 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근데 경찰이 뭘 조사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중요한 건데 킥스에 안 넣었어요. 누락을 시켰어요.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럼요. 형사처벌 받아야죠. 옷 벗어야죠, 그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실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을 때 경찰 수사팀의 판단이 달라서 나는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징계한다라고 하면 사실 검찰은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닌데 그럼 징계를 과연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킥스의 자료를 일단 올린다고 해서 그거를 검찰이 한번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거 판단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다시 요구하고
보고하고 그것도 실행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 절차를 굳이 밟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이 딱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뭐 피의자든 아니면 누군가를 불러서 뭐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거죠.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필드에서 뛰겠다는 것밖에 안 그 되죠, 얘기는 사실은. 그렇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감독은 그 부분- 선수들을 다 보잖아요. 눈앞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그거를 좀 더 현장을 제가 못 근데 아까 국민의 팁스를- 입장에서는 검찰도 경찰도 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찰은 검찰이 감독이고 우리는 선수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사 대상이 되거나 뭐 하여튼 내가 뭐 피해자가 된 국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라고 하는 감독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법원 판사도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재판 단계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법원 판사가 증인 신문하고 압수수색하고 제출 명령하는 거 이것도 그럼 판사가 직접 하는 건데 그럼 판사가 확증 편향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도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 권한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물으세요. 근데 그건 별개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도 그것까지도 없죠. 제가 답하자면 저는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법원에 뭐 보안 기소권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자고요. 이미 있어요. 그 비슷한 제도가 재정 신청 제도가. 법원에서 할수 그래서 있는? 검사가 불기소 잘못하면은 판사가 그거 보고 야 너 공소 제기해. 공소 제기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실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부터 잘못돼 있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거 기소한들 무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저는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법원 재정 신청 재판부에도 보안 수사권을 주든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줘갖고 뭔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공소제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대대식 하면 가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상위기관 생기고 상위기관 생기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에서만 수사하게 하고 검찰은 그것만 제대로 감독하게 통제하게 하고. 하자. 예,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의미입니다, 가면 이제 결과적으로. 독점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독점이 아니죠. 수사권도 수사한 사람, 분산시키고 기소하는 사람 분리를 아예 하는 게 깔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수사권도 분산시키고 1차적으로 경찰이 갖되 보충적으로는 검찰에 주고 기소권도 1차적으로는 검찰이 갖되 보충적으로 법원에 주고 법원이 잘못하면 1, 2, 3심제가 있고 우리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보라고 재판소원까지 만들었잖아요. 어떤 권한 자체를 좀 나누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궁극적으로는 시민 통제나 이런 대의제를 통한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통제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어떤 권한을 어느 한 기관 내지는 한 조직이 다 독점하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나누자는 의견은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수사권이라는 거는 네. 보안이라고는 계속 하시지만 결국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입니다. 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은 마음만 먹어도 틀지만 검사가 견제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죠. 예. 검사가 틀어버리면 누가 바로 잡습니까? 법원에서 재정신청 통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경찰이 트는 건 어떻게 잡는다고? 검사가 제대로 보안 수사 요구도 하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보안사 요구로 틀 수 예. 있다. 네. 근데 검사가 틀어버리는 거는 누가 통제할 수 있냐는 거죠. 트는 거는 네. 요 조금 뭐 빗나간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틀으니까 정치 사건은 틀 것 같아요. 근데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틀으니까 일반 네. 살인 사건이 강간 살인 사건으로 바뀐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틀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트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이 사실은 이게 어떤 뭐 A라는 사건인데 이거를 완전히 성격 다른 사건으로 바꿔버리려는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사건을 제대로 뭔가 만들기 위한 것 아니라면 정치 사건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에 대한 경제 사건도 상당 부분 그런 사건들이 경제 사건들.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냥 네. 경찰에서 뭐 이거 사기가 된다, 횡령이 된다 송치했는데 네. 검찰에서 보안 수사 몇 번 해가지고 격리 불러갖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혐의 없다고 그냥 불기소 해버려요. 그 그런 부분 제가 사건들이 대안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권과 관련이 없고 그냥 그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를 아니, 결정할 기소가 수 있으니까 아니라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해야 될 것도 불기소를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제도를 실제로 해가지고 법원이 실제로 사람도 부르고 확인도 할 수 있게 만들면 뭐야 이거 검사가 이상하게 틀었네 뭐야 이거 다시 기소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검사가 그걸 부당하게 틀었다 그럼 이 범죄가 되겠죠. 장윤기 사건의 경찰들처럼 그럼 경찰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수사하면 되는데 검사를. 수사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영장 신청한 검사가 다 기각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수처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공수처에다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하고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다가 사건을 송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그렇죠. 신분이 있다는 그러면 거죠. 경찰이 저 검사 지금 잘못하고 있다 가서 공수처에 가서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공수처는 사실 경찰 검찰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혼자 누드컨이 서 있으니까. 네. 경찰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럼 공수처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어요. 네. 위에서 또 견제하게 하고 위에서 또 견제하게 하면 되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재정신청 권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은 그야말로 그냥 도장 찍는 사건입니다. 예, 제대로 실효적으로 지금 그건 담보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 이게 왜 안 되냐면 예. 수사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공수처. 수사권 그래서- 주자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아유, 법원까지 수사를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네. 말씀처럼 사실 확인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그 누구도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가도 그 누구도 나중 끝까지 만족 못 알겠어요. 해요. 여기서 보면 네. 수사권이 없어서 법원도 문제고 검사도 문제인 것처럼 네. 수사권이 제일 센 권한인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듯이. 그래서 그건 반드시 분산시켜야 돼요. 방금 그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검사가 경찰이 뭘 제대로 수사한 거를 틀어버려요, 완전히. 얘가 돈을 먹고 그런 건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공수처로 보내는 거, 이런 견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네.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하면은 네. 그게 구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예. 현재 공수처 시스템이나 역량을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기대하기 되게 공수처 어렵고요. 역량이 안 돼요? 뭐 저는 뭐 여기까지만 말씀. 그 부분은 네. 김 변호사님 또 아시고 공수처가 예. 안 되는 이유는 뭐 유능한 인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보 부족입니다. 네. 정보 부족. 왜냐하면 검찰이나 이런 게 잘하는 이유는 경찰 사건을 다 송치받아서 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거를 보안 수사하다 보니 장윤기 사건처럼 뭐야 이거 케이블 타이 누락됐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을 그런 예.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예. 공수처는 뭐 송치받는 사건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뉴스에 뭐가 떠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논란도 논란이지만 근데 경찰에서 송치하면 예, 맞습니다. 달라지는 그래서 거죠. 지금 공수처라든지 이런 국가 수사 구조 자체가 네. 사실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10월 2일까지 해결이 될 거냐? 진짜 그래서 저는 일단 걱정입니다. 보안 수사권 유지할 유지가 수밖에 된 없다. 상태에서 나중에 보안 어떤 체크가 다 것도 있으면 못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바꿀 수 있는 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없애버리면 너무 그렇죠. 공백이 지금 생긴다. 이제 강경 폐지파에서 내세우는 대안들은 이미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럼 뭔가 새로운 오늘 나온 협력제도나 막 이런 네.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시간 내에 못 한다는 거죠. 저도 그게 되게 속상한 게요. 저도 총무실 TF 토론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도.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실효적인 협력 제도 어떻게 하면 그렇죠.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강제할 것인가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다음에 아니, 이게 네. 언제부터 지금 논의가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네. 정부건 집권 여당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그- 저는 네. 보안 기소권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검찰 견제 바보야 문제는 기소권이야. 이걸 쪼개야 돼. 네.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분 혹시 이러지 않을까? 보안 기소권 이런 걸 받아들이고 검찰 견제가 잘 되게 되면 보안 수사권을 남기자는 명분이 강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아닐까,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진짜. 혹시 그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피해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든다거나 뭐 언론에 네. 좀 더 널리 이건 언론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는 얘기할 말이 필요 없는 아니에요. 거고. 약간 개변이고요. 피해자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예. 경찰서에 상주를 한다고 치죠. 예. 뭐 예를 들어 검사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아예 예. 자리 하나 두고 예. 항상 상주하는 검사가 있다고 쳐요. 예. 피해자가 아무리 청문감사실에 담당 형사한테 팀장한테 얘기를 해도 안 돼. 됐을 때 예. 차라리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한해서는 그 당직 검사가 거기서 아예 그냥 그 수사팀하고 면담을 하면서 지금 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한번 체크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수사권이 없어도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할 수 있어요? 네네. 가능해요? 아무 문제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수사권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건데 네.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사 요구권이나 뭐 수사 절차에 그냥 참관하는 것도 수사로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광이냐 협의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그건 법으로 허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는 크게 없는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쨌든 검찰이 관여하는 거 협력을 늘리는 거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그게 굉장히 잘 되면 보안 수사의 필요성도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없었잖아요. 다만 경찰 지휘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실상 분명히 그거는 수사 지휘권의 부활이다라고 국민들이 이 이제 방향이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죠. 야 우리가 뭐 검사하고 맨날 그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게 싫어 안 돼요. 국민들이 야 너네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네를 믿겠어 이러면은 그렇죠. 따라야죠. 그렇게 가야 되고. 혹시 이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한 건데 동작서에 뭐 검사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팀들이 쭉 있는데 수사팀에게 제가 막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검사실로 가서 요건 좀 이 수사팀 영 안 하는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검사는 그냥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 수사팀이랑 맨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왜냐 같이 수사 협조를 많이 해야 될 테니까 그럼 뭐 굉장히 한 팀처럼 많이 움직이실 텐데 제 얘기를 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결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잘하는데. 강경 검찰 그 폐지론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협력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협력을 그건 아니죠. 너무 밀착 이게 왜냐하면 경찰 검찰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거든요. 너무 통합되면 이 뭐야? 그럼 수사 기소가 그냥 하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상 검사가 경찰서장 하는 거잖아.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검사가 그 한 명만 계속 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형사 5부 뭐 이러면은 거기에 검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씩 나눠가서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경찰의 수사관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한 경찰서만 해도 수백 명인데 어떻게 그게 다 가까워지고 결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도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게요. 경찰 1인당 보통 사건 한 50개씩 들고 있어요. 1인당? 1인당 50건 정도. 근데 이제 수사 경찰 4만 명, 그리고 검사 한 2천 명 정도 돼요. 1대 20이에요.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사건에 관여한다. 그럼 검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사건이 1000개예요, 1000개. 아니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 할 필요는 아주 없죠. 엄격해야 된다는 다 할 거예요. 필요는 없는데 뭐 당연히 살인 사건이다. 그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살인 사건 중에는 처음에 협박죄, 뭐 그냥 단순 폭행죄 이런 걸로 신고됐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나중에 뭐 이웃 간에 다툼돼서 살인으로 벌어지고 막 뿌리 깊은 뭐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도 문제죠. 분명히 검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직 검사 얘기한 거는 상당히 설익은 생각이긴 한데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접점에 서 가지고 경찰에서도 검사와 그런 협력 관계를 담당하는 이제 성무감사관실이라든지 이렇게 담당자가 생기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어쨌든 제도적인 실효를 이 딱 접점에서 잘 설계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가장 쉽게 막는 실효적인 방식은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고 수사 인력을 없애는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들 검사는 이때 수사관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손발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미 쪽은 그런 영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 보면 검사 수사권 다 있어요. 심지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수청 만들고 하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대부분 글로 옮겨가고 또 뭐 경찰로도 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검찰청에 수사관 있거든요. 근데 검사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소청에 보안 수사에 필요한 딱 그 정도의 인력만 남겨놓으면 이거 남용하고 싶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어하는 방식이고 이게 실효적이거든요. 권한을 다 없애갖고 막 온갖 부작용을 다 만들어내는 것보다. 검사 한 명당 예를 들어 한두 명 정도만 두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초과 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질문 겁니다.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경찰도 견제가 좀 필요하니까 모든 사건은 정권 송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자, 지금 또 있잖아요. 송치하면은 무조건 검찰에 가고요. 불송치를 하면은 일단 기록 송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 통제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송치를 안 하더라도 지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검찰에서 의혹만 있고 여력만 된다면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정권 송치를 한다는 건 결국은 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정권 송치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단계에 그러니까 수사 관련자들한테는 이
사건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정해진 게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불송치된 사건을 기록을 송부해가지고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사건 관련자들한테 이 사건은 끝났어 하는 안심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대신에 검사가 다시 또 들여다보고 지금 네. 송부된 그 기록을 들여다보고 야 이거 이상해 재수사해. 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송치 때문에 묻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불송치 기록되면은 기록은 가요 검사가. 예. 근데 검사 수사를 할 수 없고 기록만 봐야 돼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좀 이상한데 갖고 뭔가 추가 확인을 하려면 그 수사니까 못 한다는 거죠. 네. 앞으로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혐의 있다고 해서 송치된 사건도 불송치 기록 보듯 그것만 봐야 되게 될 겁니다. 네. 얼마나 놓치는 게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검사가 지금 있고. 현재 사건들을 다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아니, 뭐 들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뭐- 인력이 부족한데 그거는 뭐 변론인 거고 사람을 네, 죽이는 네, 거는. 네. 그리고 이 전권 송치 제도는 제가 뭐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 게 예.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막 경찰에 상주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다 본다. 사실상 전권 송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권 송치는 그러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전권 송치는 일반 형사 실무자들, 경찰의 실무자 하위직들은 바라고 있어요. 내가 왜 판단해갖고 이거 막 기록 복사하고 나누고 불송치하고 이거 해야 돼. 다 보내버리고 그냥 다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근데 이건 누가 좋으냐? 경찰 간부들, 지휘부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불송치 권한이 생기고 나서 네. 사실은 로펌에서 경찰 뭐 서장, 과장 이런 거 하시던 분들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초기에 검사가 관여하게 되면 사실상 전권 송치가 돼버리는 것이고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전권 송치를 따로 만들어 버리면 네. 이분들의 반발이 대단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국민께서 막아주셔야죠. 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가지 형사소법 개정안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TF에서 만든 것도 있고 김용민 의원 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홍기현 의원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사건 인정하자라고 낸 또 법안도 있고 아예 보안사건 수사권 존치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만든 법안도 있고 어떤 법안에 가장 좀 공감이 가세요? 좀 가장 동의가 되시나요? 손병우 변호사님은 저는 아마 원안이 TF-안? 예, TF-안? TF-안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사건 완전 폐지하고 네. 요구권만 남겨두고 근데 그 요구권에 들어가는 강로는 조금 더 좀 상당히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아. 협력 현재 관계라든지 그냥 예. 보안 수사권 없애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뺏는 거는 굉장히 그 공백이 있다고 하면 판단을 우리 변호사님도 네, 하시는 맞습니다.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준비가 너무 늦었다. 그동안 뭐 했느냐. 정말 화가 난다. 아 그래요. 총리실 TF 뭐 했느냐. 토론에 제가 가서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네. 기사 하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저 중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마음에 안 그러냐면 드세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네.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검경 협력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든가 뭐 등등. 아니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다. 그럼 우려하시는 대로 그럼 검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보안 기소권 같은 거 재정 신청을 강화한다거나 대배심을 둔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은 없이 그냥 무조건 폐지, 무조건 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정치인분은 그래도 경찰 한번 믿고 해봐라. 지금까지 안 시켰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켜보면 또 막상 잘 할 거다. 우리 정의로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한번 믿어봅시다. 이랬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보안수사권 남겨주자는 법안이 있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낸 법안이 그러니까 있긴 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당장은 현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 일단 두자. 두고 진짜 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협력 제도라든가 아니면 보안 기소권 같은 검찰권 견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짜로 제대로 한번 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쇼츠 찍기 이런 걸처럼 토론회만 잠깐 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맞아요. 네. 시간 더 가지고 한 국민들도 물론 한 1, 2주 정도 그냥 가둬놓고 어디다가 하루 종일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공부하고 이 정도 해야 뭔가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원전을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거 만들어서 국민들 한 몇백 명 뽑아놓고 전문가들이 가서 계속 매일 공부시키고 토론하고 해서 그거 한두 달인가를 해서 나름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그냥 대개편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너무 구호는 많이 앞서가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토의나 수기 과정은 수기가 너무 안 돼 부족하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제 같은 문제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021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경찰에 어쨌든 수사 개시권을 주고 막 이렇게 제도적인 변화를 줄 때 검찰하고 경찰 그다음에 또 정부 쪽에서 모여가지고 엄청난 토론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도 설계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기 과정이 또 기관 간에도 수기 과정이 없고 없어요. 중수청, 공소청, 경찰, 공수처 모여가지고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토론회를 해야 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사실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선거 다음에 논의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왜 연관을 짓습니까? 이것만큼 국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 오늘 토론만으로도 진짜 수박 겉핥기처럼 오늘 맞아요. 다룬 건데 네.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정책 의총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토론회나 막 여기서 전문가를 부르긴 하는데 그 전문가 한 명당 주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그래도 오늘 두 분 뭐 하자는 건지 말씀을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네. 이제 뭐 이제 추진 중인 법안들의 여러 가지 뭐 공백, 네. 뭐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하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어찌 보면 두 분 말씀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수박 겉핥기 정도로 매우 얕은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만큼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인식은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제안들, 그다음에 더 좋은 어떤 개정안들은 또 두 분 포함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검찰이건 경찰이건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잖아요. 네. 자기들 조직의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네. 소통하고 협력하고 어떤 게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그런 제도일지 좀 같이 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 지금 킥스를 통해서 경찰하고 검사하고 이제 이제 주인 검사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대응되는 형사 몇 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사하고도 메신저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그러면은 경찰이 내가 검사랑 채팅했는데 메신저로 물어봤는데 요렇게 하재. 또 그걸 수사보고로 남기고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어쨌든 보안 수사 요구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소통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그러길 바라는데 네. 너무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만 계속해서 정치적 아젠다처럼 강조를 하고 정치 슬로건 그걸로 됐지. 정치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발생할 부분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나 좀 더 바람직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어요. 대책이 너무 없어요. 저는 저로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강경하게 그 폐지를 주장하시는 뭐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책이 있겠거니 했죠. 뭡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뭐 언론에 가서 이르면 된다 뭐 킥스 뭐 싫으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네. 저희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이해도를 많이 좀 높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혹시 뭐 많이 좀 뭐 저는 네. 아니고 이거 그 변호사님께서 광고하실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미래 세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초등문해력 법률신문이라고 초등학생들한테 리걸 마인드를 일찌감치 심어주자. 이제 방학도 하지 않습니까? 네.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경쟁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 최은경 기자님이 쓰신 기적의 초등신문. 네. 2026인가요? 네. 네. 저는 둘 이제 다 사보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를 원한다면 네. 초등문해력 법률신문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혹시 경제 기초 상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 좋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 쓰신 그 책. 정프로의 한업 네. 씨가 배운 경제 상식. 네네네. 그리고 혹시나 네. 아니 오늘 수박 겉핥기 같은 기시 느끼셔갖고 뭔가 상세하게 한번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엄청 글 김 길게 변호사님 많이 고민 정말 써놨거든요.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정리 잘 보시면 될것 해놓으셨고요. 같습니다. 신 기자님 혹시 뭐 홍보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장르만 신혜원이라고 팬 채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